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중3 때 배운 것까지 너무 세세하게 설명할 기회는 없고, 자, 중3 때 배운 것들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별량이라고 하는 거는 점수야. 도수라고 하는 건 사람 대가리 숫자고. 별량이라고 하는 거는 빵점, 10점, 20점 이런 점수가 별량이야. 그중에 100점. 도수라고 하는 거는 빵점 받은 애 새끼가 몇 명, 빵점 받은 애가 2명, 10점 받은 애가 몇 명, 100점 받은 애가 몇 명,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수입니다. 그렇다면 시그마 i의 값한테 i한테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다 더한 녀석의 값이 밑에 있는 도수의 총합인가? 내가 밑에 f1 더하기 f2 더하기 fn까지 더한 녀석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보통 한반 인원수가 되겠지? 네. 그걸 대문자 n이라고 써. 도수의 총합. 그걸 대문자 n이라고 표현을 보통 하는데, 이런 표를 중학교 1학년 때 도수 분포표라고 배우셨어요.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중3 때 삼포도란 걸 배우면서 평균이라고 하는 걸 배웠던 것 같아. 평균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 뭘 더해서? 별량만 더해? 네 평균 구할 때 총점을 대가리 숫자가 나눠서 평균 구하는 거 아니야? 총점? 그럼 빵점 받은 새끼가 몇 명, 10점 받은 새끼가 몇 명, 100점 받은 새끼가 몇 명, 이런 위아래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위아래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하는 거지. 네. 평균은 보통 m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든? 민에서 따가지고 온 거거든. 그런데 분모의 값에는 전체들 다리 숫자, 분자의 값에는 위아래 곱하고 위아래 곱하고 위아래 곱해서 싹 다 더한 거. 그 녀석은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fi라고 써도 이해할까? 이게 x1, f1, x2, f2, x3, f3 이것들 다 더한 거지? 네. 평균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분자는 총점, 분모는 대가리 숫자. 문제는 분산부터 문제가 발생하거든? 배웠으나 대가리 수가 없던 일이 생기거든. 없어. 분산이 뭐야? 그건 뭐예요? 달을 내 제곱. 오, 용기 엘리트. 용기는 기억하고 있대. 그게 두 글자 이름이 뭔지 알아, 너? 평균값에서 각각의 별량이 떨어져 있는 걸 수치화한 게 별량이야. 각각의 별량에서 방금 구한 평균값을 빼준 이걸 편차라고 부르거든? 근데 편차는 쌤 이렇게 표현하면은 편차의 값을 도수의 값이랑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이게 편차의 총합이야. 근데 중3 때 편차의 총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 편차의 총합의 값은 모든 자료가 0이라고 하는 걸 배워. 중3 때 편차의 총합은 0이라고 배우거든? 이건 편차의 총합이야. 근데 A라는 자료도 편차의 총합은 0, B라는 자료도 편차의 총합은 0이야. 즉, 1반의 편차의 총합도 0이고 2반의 편차의 총합도 0이야. 그럼 편차의 총합은 A반하고 B반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가 없어. 둘 다 0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어. 분산이라는 녀석의 값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이걸 이제 기호로 써보려고 해. 왜 제곱을 하냐면 편차만 다 더하게 되면은 그건 모든 자료가 0이기 때문에 자료를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쌤이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별량에서 평균을 뺀 요게 편차라고. 근데 편차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을, 첫 번째 편차의 값을 제곱한 게 f1개 있고 두 번째 편차를 제곱한 게 f2개 있고 이러니까 각각의 이런 값들의 도수의 값을 다 곱해줘야지만 얘가 지금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네. 이게 편차의 제곱의 총합. 근데 제곱한 숫자를
그럼 제곱하고 음수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제곱하지 않았을 때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값이 0이 나올 수 있는데 제곱해서 다 더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양수겠다. 근데 그 녀석의 값을 애들 다리차로 나눠준 이게 평균인가? 네.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걸 한글로 그냥 분산이라고만 배웠어. 참고서에도 그냥 다 분산은 이거야 라고 배웠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분산을 배웠는데 앞으로는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6을 쓸 건데 6을 조금 이렇게 좀 6은 니네가 이렇게 쓰잖아.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이 거거든? 시그마는 약간 이렇게 쓸 거야. 거꾸로. 선생님 6은 이렇게 쓰는데 시그마는 어떻게 써요? 시그마 어떻게 써? 이러지 말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6하고 구분되게 표기하세요. 선생님 시그마는 이것도 시그마고 이것도 시그마예요? 네, 둘 다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대문자 소문자예요.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표기합니다. 이게 분산입니다. 분산은 3포도를 알 수 있는 숫자거든? 분산값은 3포도를 알 수 있는데 중3 때 니네가 또 3포도를 또 배우셨어. 3포도라고 하는 거는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3포도라고 불러.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지 않다. 근데 중3 때 어떤 걸 배우냐면 A반의 S끼들의 점수의 분포, B반의 S끼들의 점수의 분포. A반과 B반이 있다고 치자. 그 중에 가운데가 평균이거든? A반의 평균, B반의 평균이야. A반, B반 중에 어떤 반이 평균이 더 높지? B반. 네, B반의 평균값이 더 높은 거지. A반의 평균보다는 B반의 평균이 더 큽니다. 오른쪽에 있을수록 평균값이 큰 거니까. 근데 분산이 크다 작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A반의 분산하고 B반의 분산 선생님이 그린 거는 이게 A반의 분산, 이게 B반의 분산이거든. 분산값이 크려면 평균값에서 떨어져 있는 이 편차값이 커야 돼. 편차값이 크면은 편차값 제곱한 것도 클 거고 편차의 제곱이 크면은 분산값도 클 거야. 편차는 평균에서 떨어진 자료가 많을수록 분산값은 커. 근데 얘는 A라는 자료는 평균값 주변에 뭐 모여있는 것 같은데 자료들이? 하지만 B라는 자료는 평균값에 좀 떨어진 자료가 제법 많이 있는 거지. 얘네들은 평균값 주변에 있지만 B의 자료는 평균에 떨어진 자료가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분산값은 누가 더 큰 거야? B. 네, B의 분산값이 더 큰 거겠죠? 네. 산이 높을수록 분산은 작고요. 산이 낮을수록 분산값은 큽니다.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고르다 고르지 않다라는 말을 사용하거든? 고르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비슷한 점수가 많이 있는 게 고른 거고 비슷한 점수가 많지 않은 게 고르지 않는 거야. 그럼 니네가 생각할 때 A가 고른 자료인 것 같아? B가 고른 자료인 것 같아? 네. A가 더 고릅니다. 왜냐면은 평균값의 근처에 있는 점수가 많이 있어. 평균에 가까운 점수가 많이 있으니까 비슷한 점수의 아이들이 인원수가 많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는 고르다라고 표현합니다. 뭐 흩어져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흩어져 있다? B반 아이들의 점수가 더 다양한 점수가 많이 있겠지. 네. B가 여러 점수의 아이들이 분포해 있겠지? 그게 흩어져 있다고 표현해 우리는. 분산값은 B의 분산이 더 커. 분산이 더 작을수록 고른 거니? 네. 분산값이 작을수록 고른 거고 분산이 클수록 흩어져 있는 거지. 이 정도의 내용은 중3 이후로 설명할 기회도 없고 배울 기회도 많지 않아. 그래서 이건 중3 때 배운 걸 기억해서 이제 앞으로 문제 나왔을 때 대응하는 거거든. 자, 지금 이 설명했던 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잠깐 중3 거 복습해 드렸고요. 표준 편차란 말 기억나시나요? 분산의 값은 편차의 값을 제곱해서 평균값을 구한 거잖아. 그러면 제곱한 거에다가 도수까지 곱해가지고 평균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큰 숫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불편하니까
루트를 씌워서 좀 작은 숫자로 만들었어. 저 위에는 분산값한테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입니다. 분산값이 만약에 1600이면 표준 편차의 값은 40.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상대 도수라는 표현을 배운 적이 있어. 만약에 한 반 애들이 50명 있어. 이제 빵점 받은 애 새끼가 2명 있어. 그럼 상대 도수는 뭐게? 2분의 25분의 1. 0.04? 0.04 25분의 1이 상대 도수야. 전체 50명 중에 2명. 그걸 상대 도수라고 불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상대 도수, 누적 도수라는 표현을 배우거든, 중1 때. 상대 도수는 전체 인원 중에 해당하는 대가리 숫자가 이게 상대 도수입니다. 근데 상대 도수라는 표현과 확률이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야. 50명 중에 2명이 빵점이면 빵점 받을 확률이 50분의 2야. 상대 도수와 확률은 같은 표현이야. 그렇다면 여기는 n분의 fi가 뭐라고? 이게 pi라고? 네. 여기는 n분의 fi가 pi라고? i랑 무관한 변수인 n은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시그마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건 지금 시그마가 없지만 n분의 1이라는 녀석을 안에 집어넣게 되면 n분의 fi가 되겠지? 그걸 pi라고 선생님이 쓰려고. 자, 지금부터 써볼게. 선생님 지금 쓰는 거는 여기다 별량 쓰는 거지. 네. 여기다 확률을 쓰려고 해. 상대도수 확률을 쓰려고 해. 그럼 첫 번째 빵점 받을 확률. 아까 50분의 2였으면 그 50분의 2 같은 거 쓰려고. 두 번째. 이렇게 쓰게 되면 각각의 점수에 따른 확률값을 표로 작성한 거니? 네. 앞에 건 도수의 분포를 표현한 표였잖아. 네. 지금은 확률의 분포를 표현한 표인가? 네. 이 표의 이름은 아까는 도수 분포표였고 지금은 확률 분포표겠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예. 그런데 아까는 도수의 총합이었잖아. 네. 도수의 총합은 대문자 n이라고 쓴다고 했잖아. 지금은 누구의 총합이야? 확률 확률 총합의 값은 뭐가 나올까? 2. 그러겠네. 확률 총합의 값은 다 더했을 때 1 나와야 돼. 확률 총합은. 시그마 pi라고 쓰면 이건 1인 거네. 그런데 이름이 좀 달라져. 도수 분포표에서 x의 값은 별양이었는데 확률 분포표에서 x의 값은 변수라고 불러. 이름만 바꿨어. 별량을 변수라고 불러. 원래는 변수는 대문자로 표현하고 대문자 x의 값이 xi였을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무튼 이건 변수야. 밑에 건 확률입니다. 확률도 pi라는 확률의 값은 변수 x의 값이 xi였을 때 확률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보면 아니까 별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뭘 얘기하고 싶냐면 평균값 좀 얘기하고 싶거든. 방금 전에 평균 있었잖아. 네. 평균의 값을 어떻게 쓰겠다고 지금은 n분의 fi만 PI. pi로 교체하겠다고? 네. 좀 쓸 때 잘 봐. 쌤이 만약에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pi라고만 이렇게 썼어. 그럼 이게 뭐야? 방금 했잖아. 1. 이건 확률 총합 1이야? 근데 그 앞에다가 xi라고 써야 되지만 xi? 네. 그럼 이건 속에 있는 x의 평균이야. 시그마 pi는 쓸 때는 시그마 pi이고 읽을 때는 평균이야. 속에 들어있는 x의 평균. 이건 x의 평균이야. 우린 평균의 값을
기대값이라고도 얘기해. 어제까지 일주일 중에 엄마가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사는 동안 일주일 중에 5일 아침밥을 해줬어. 그럼 니네가 내일 아침에 아침 먹을 걸로 기대가 되는 거는 7분의 5의 확률로 밥 먹을 걸로 기대가 되지. 평균의 값하고 기대값은 같은 말이야.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expectation에서 따가지고 와서 2라고 쓰는 거야.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두 번째는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도 PI라고 바꿔 쓰려고 하거든. 분산의 값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PI인데 앞에다 뭘 쓰라고 지금? XI. 이게 편차의 제곱이야? 네. 그래서 읽을 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생각할 거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 분산의 값은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따가지고 와서 VX라고 하는 걸 사용할 거거든. 이게 분산. 편차의 제곱의 평균. 분산은 기대값은 EX는 이름이 기대값인데 VX는 이름이 그냥 분산이야. 표준 편차의 값 루트만 씌우면 되겠네. 표준 편차는 위에 거의 루트니까. 근데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라고 써. 위에 거의 루트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예. 문제 없죠? 그럼 평균을 구하는 요점이 이거네.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표에서 위아래만 곱해가지고 위아래만 곱해서 다 더하기만 하면 이게 평균이라고? 네. 분산값은 편차의 값을 여기서 편차의 값 구해야 되잖아. 네. 편차의 값은 여기는 변수에서 평균값을 뺀 녀석이고 여기다 변수에서 평균값을 빼고 변수에서 평균값을 빼고 변수에서 평균값을 빼고 이런 편차의 값들을 제곱한 것들과 확률을 곱해? 제곱한 거하고 밑에는 확률값을 곱해 다 죄다 더하기만 하면 되네? 그게 분산입니다. 그런데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어떤 성질이냐면 i가 없는 녀석은 인테그럴하고 똑같아. 적분하고 똑같아. i가 없는 녀석은 다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 i가 1부터 n까지 선생님 전개하는 중이야. xi의 제곱 마이너스 2mxi 플러스 m제곱인가? 네. 이거 분배해가지고 i가 없는 건 내보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건 i가 있니? 네. x도 i가 있고 p도 i가 있고 마이너스 2m이 i가 없나? xi는 i가 있으니까 못 나가. 마지막은 m제곱이 또 i가 없나? 네. 여기까지 전개했었는데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 쓴 것 중에 얘가 이름이 뭐라고 이게? 아, 얘 평균이라고? 네. x의 평균? 네. 이거 자체가 m인 거네. 이건 뭐라고? 2. 이건 1이라고? 네. 그럼 이건 마이너스 2m제곱. 이건 m제곱이야? 네.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분산은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빼기 m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네. 그럼 분산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 건 이 식은 누구의 평균이라고? 좌의 제곱. 이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네. 그럼 뒤에 건 이름이 뭐겠어? 이건 이름이 뭐야?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야? 네.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네. 그럼 분산을 구한 요령은 편차값을 다 구한 다음에 편차를 제곱한 거랑 확률값을 곱해서 다 더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는 변수값들을 제곱한 다음에 밑에 거랑 다 곱하는 거지. 변수의 값을 제곱한 다음에 밑에 있는 확률하고 다 곱해 더한 다음에 방금 전에 구했던 평균값을 제곱한 걸 빼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근데 편차값이 숫자가 이뻐. 편차값이 숫자로 딱딱 떨어진 정수값으로 이뻐. 그 숫자도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럼 여기다 대입해서 구할 거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 거야. 하지만 여기는 녀석이 편차의 값을 구하면 편차가 안 이뻐 숫자가. 편차 값이 막 이래 막 2.7, 5.4 막 있다고 나와 편차가.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개빡쳐. 약간 숫자가 복잡해지면 다 여기다 대입할 거야. 실질로는 여기다 대입하는 게 되게 많아. 근데 선생님이 방금 전에 시그마 pi는 읽을 때 평균, 가운데 x가 들어있으면 x의 평균, 가운데 편차의 제곱이 들어있으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 변수의 제곱이 들어있으면 변수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잖아. x의 평균은 2x라고 쓸 수 있다고 방금? 그러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뭐라고 쓸래?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한 게 편차야? 변수에서 평균 빼서 제곱한 게 편차야? 네. 이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네.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 또 이 녀석 x의 제곱의 변수의 제곱의 평균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 x의 제곱의 기대값, x의 제곱의 평균, 네. 빼기 평균의 제곱인가요? 네. 근데 시험 문제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본다? 시험 문제가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 누군지 구해보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 그럼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이거라서 2항만 해주면 되나? 2항 해주면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이야? 이걸 구하세요라고 많이 물어봐. 그래서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인 걸 알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개념 정리해 준 걸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시면 완벽해지지 않을까요? 네. 자,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정수의 값이 0, 1, 2, 3 확률의 값은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라고 한다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정수의 값도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게 떨어져 있는 값들. 그런데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그림을 그렸을 때 y축이 확률이거든?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라는 녀석을 그리겠지? 이렇게 점 몇 개를 찍은 녀석을 점 몇 개 찍은 것도 함수거든? 함수한테 정의역으로 0, 1, 2, 3을 대입한 것 뿐이야. 그런 점을 찍은 그래프. 이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 이건 직역을 해서 번역을 그지같이 놓은 거야. 질량이란 말에는 의미는 없어. 근데 이상 확률 변수면 그 그림을 그린 게 확률 질량 함수야. 중학교 때는 도수부표에서 니네가 만약에 한 개, 세 개, 세 개, 한 개면 그림 이렇게 그렸던 것 같은데? 이 그림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이름이?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그림을 막대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불렀었거든. 근데 지금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 실은 이 점의 y좌표 8분의 1인 거잖아. 그럼 여기 길이가 8분의 1인 거니? 이런 선의 길이로도 여기는 함수값들을 묘사할 수 있겠다. 이런 선의 길이로 막대로 표현하게 되면 그는 히스토그램이야. 점으로 찍은 녀석이 오히려 올바른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쌤이 문제를 풀어볼 생각입니다. 이상 확률 변수인 것만 찾으세요.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정수의 값들이 확률 변수였을 때 이상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거든? 어느 미술관의 하루 입장객 숫자는 2.7, 3.5 이런 게 가능한가?
아니죠? 이건 이상 확률 변수겠죠? 한 개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오는 횟수. 뒷면이 뭐 5분의 1개. 불가능하죠? 네. 이건 띄엄띄엄 떨어지는 정수의 값들만 나오겠죠?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건전지의 수명, 건전지의 수명이 1시간, 2시간 딱딱 떨어질까? 아니죠. 며칠, 몇 시간, 몇 분, 몇 초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건 이상 확률 변수가 되지 못하겠죠? 네. 객관식 30문제 답을 임의로 적었을 때 맞힌 문제의 개수. 이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정수의 값일까요? 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한 개 주사위를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잡겠습니다. 소수가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입니다. 2번 던졌을 때. 그때 x의 값이 가질 수 있는 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 던졌을 때 소수가 나오는 거? 빵번 나올 수도 있겠네? 네. 한 번 나올 수도 있나? 네. 2번 나올 수도 있나? 네.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던졌을 때 안 나올 수도 있죠. 한 번. 첫 번째도 소수가 나오고, 두 번째도 소수가 나오면 2번. 이런 거죠? x의 값이, 각 값이 가지는 확률값을 구하라고? 빵번 나올 확률값이 뭐야? 둘 다 소수가 아닌 거. 4분의 1. 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네. 둘 다 소수인 거네. 4분의 1. 아, 그것도 4분의 1이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네. 하나만 소수인 거는. 확률 총합의 값 1 나와야 되니까? 표로 만들어 보세요. 자, 선생님 표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다음에서 A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확률 총합의 값 1 나온 다음에 이게 8분의 2, 8분의 2, 8분의 3. A는 1일 확률 또는 3일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1일 확률 8분의 1과 3일 확률 8분의 3을 더해서 2보다 큰 하트 확률 이거 두 개 얘기하는 거야? 8분의 5가요?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 다음에 확률 질량함수가 있습니다. 확률 질량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K값도 구하시고요. 1부터 3까지 값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K값을 구하려면 확률의 총합의 값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확률 변수의 값은 뭐뭐 있다고? 마이너스 1, 빵, 1, 2, 3이 확률 변수라고? 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빵 대입했더니 1 대입했더니 자, 이런 녀석의 값이 있을 겁니다. 더하기 위해서 통분하지 않겠습니다. 약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들의 총합의 값은 그런 K값을 구하시라고요? 다 더했더니 5K 플러스 20분의 4, 20분의 10? 그럼 K가 누구란 얘기야? 되신 거 맞나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건 1부터 3까지 확률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 3개만 더 하시라고요? 그럼 3K 플러스 그럼 K한테 10분의 1만 대입하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확률의 값을 우리 뭐 직접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서 제일 까다로운 거는 학교 시험 문제가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애들이 시험에서 엄청 많이 틀려서. 자, 선생님은 두 번째 문제부터 풀려고요. 검은색이 2개 있고 흰색이 4개 있으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 공을 동시에 꺼냈을 때 3개를 꺼냈을 때 나오는 검은색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래? 네. 그럼 3개를 꺼내기 때문에 검은색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2개밖에 없거든? 3개를 꺼냈을 때 검은색이 빵개 나올 수도 있고 검은색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검은색은 2개가 최대인가? 네. 그 중에 제일 처음에 확률 검은색이 빵개 나오려면은 6개 중에 3개를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검은색이 빵개려면은 흰색 중에서만 3개 뽑아야 돼? 6개 중에 3개 꺼내고 있는데 검은색이 하나 나오려면은 검은색 중에 하나 꺼내고 흰색 중에 2개 꺼내야 되나? 검은색이 2개 나오려면은 검은색 2개 중에 2개 꺼내고 흰색 4개 중에는 1개를 꺼내요? 계산해보자. 6시 3의 값은 20, 4시 3의 값은 4.
20분의 6, 22? 20분의 3가? 되신 거 맞나요? 이 표를 작성하세요. 약분해서 이쁘게 정리하면 되는데 첫 번째 문제에서 요구한 게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래. 확률 질량 함수는 이런 함수를 구하래. 어떤 함수냐면 확률 변수의 값이 x였을 때 확률 값을 식으로 표현한 거야. 지금 정의역에 있는 x의 값들은 0, 1, 2 세 가지가 있니?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할 때 검은색이 x개가 되려면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검은색 중에서 x개를 꺼냈으면 흰색 중에 몇 개를 꺼내야 돼? 3-x개를 꺼내야 돼? 전체 합쳐가지고 3개를 꺼낼 거니까 x개 꺼냈으면 3-x개를 꺼내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한 녀석의 값이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여기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예. 검은색이 한 개 이하로 나올 확률값이 뭐야? 이거 2개 더란 얘기예요? 예. 자, 기대값, 평균, 표준 편차 뭐 이런 거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로 연습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대값이랑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값은 13입니다. 분산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분산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도 있지만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도 있다고? 네. 예전에 쌤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2006년인가? 쌤, 그러면 재평제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재평제가 뭐야? 그랬더니, 쌤,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어요. 그 애가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 애들이 쉽게 외우더라. 애들끼리 통하는 언어들을 사용하더라. 제곱한 새끼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고. 그러면서 지가 재평제네. 니네도 기억에 도움이 되겠네요? 자, 13을 대입했고 2를 대입했나요? 분산값은 9입니다. 표준 편차값은 누구야 그러면? 네, 루트 씌운 거니까 3인가요? 분산과 표준 편차는 항상 양수값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표에서 기대값도 구하시고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도 구하시고 분산도 구하시고 표준 편차의 값도 구하시래요. 자, 평균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평균 구할 때는 위 아래만 곱해서 더하기만 끝납니다. 자, 첫 번째 게 8분의 3, 두 번째 게 8분의 6, 세 번째 게 8분의 3, 네 번째 게 8분의 4인가요? 다 더했더니 8분의 16? 두 번째는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라고? 네. 이거는 제곱한 새끼랑 곱하고 제곱한 거랑 곱하고 제곱한 거랑 곱하겠다고? 네. 8분의 3, 12 못하는데 이건가? 네. 분산값 구하세요. 분산값은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고요? 그럼 표준 편차가 뭐겠어요? 졸라 쉽네요. 자, 다음 문제 같습니다. 다음 문제가 표에서 A, B 값도 구하시고 분산값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분산만 바로 구할 수는 없어. 분산의 값을 구하려면 평균의 값은 무조건 먼저 구해야 돼. 자, 문제가 A, B를 구하라고 했는데 평균의 값 알려주네? 그죠? 나는 A 플러스 B 값이 누군지 알고 있어 지금? 내 확률 총합을 이용해서 5분의 3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값을 구해봅시다. 평균의 값은 5분의 2 플러스 위아래만 곱해 더하면 되니까 그 값이 2라고? 그럼 2A 플러스 3B의 값이 5의 8? 네. 위에 거한테 2배 하려고요. 2A 플러스 2B의 값은 뺐습니다. B한테 5분의 2 대입했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A가 5분의 1? 네. B의 값은 5분의 2입니다. 기대값은 2입니다. 분산값이 필요합니다. 난 지금 분산 구하는 중인데 먼저 쓸 거는 제곱한 거의 평균인가요? 네.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 위에 걸 제곱한 거랑 곱하겠습니다.
거기서 빼기 4? 이건 뭐야? 되신 거 맞죠? 자, 연산하는 방법만 알고 나면은 되게 쉽습니다.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노란색 공이 3개 들어있고 파란색 공이 2개 들어있고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 공을 동시에 꺼낼 건데 나오는 파란색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 x입니다. 표만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2개를 꺼낼 거라며. 네. 파란색 준비된 거 2개라며. 파란색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파란색은 제일 적게 꺼내면 노란색만 2개 꺼낼 수도 있고 파란색 하나 꺼낼 수도 있고 파란색 2개 꺼낼 수도 있나요? 네. 전체 5개 중에 2개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중에서만 꺼냈을 때가 파란색 하나가 되려면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 네. 파란색이 2개가 되려면 파란색 중에서만 2개 꺼내야 되나? 자, 밑에 확률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10분의 3? 두 번째가 10분의 마지막에 10분의 1입니다. 문제 요구한 건 표준 편차값 구하라니까 분산 구해서 루트 씌울 겁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는 무조건 기대값 구하셔야 됩니다. 기대값이 10분의 분산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곱한 거랑 곱해요? 제곱해서 곱했으니까 10분의 4. 여기서 뭘 빼자고요? 20. 앞에 게 1이냐? 네. 그래서 2후에 16 뺐더니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표준 편차는 항상 양수값입니다. 쉽죠? 예.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수업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까지만 풀어보세요. CPR 수학2 안 돼 있는 분들은 내일 CPR 수학2는 마저 해서 오세요. 야, 여기까지 개념표만 풀어오면 돼요. 완전 부담 없네. 네. 내일 숙제 안 돼 있으면 죽여버려도 돼요.